야, 어때? 이 탑하고 이 월출산 저기 보면 천왕봉 보이잖아. 네. 아, 일부러 그 선에 맞춰서 보고 해놓은 것처럼. 네. 혹시 또 해놨을 수도 있잖아. 아, 그치? 네. 이 삼층석탑 봐봐. 이 삼층석탑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 좀 느낌이 어디서 눈에 익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여? 그렇죠. 어. 이 부여에 가면 정림사지 석탑이 있잖아.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월남사는 그 창건연대가 진각국사는 그 몽고 침입 시기에 네. 그 시기에 이제 계셨던 큰 스님이시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성강사가 16국사가 배출되잖아. 네. 네. 보조국사 진을에 네. 의해서 조계종, 그다음에 2대 국사가 이분이에요. 진각국사. 그런데 이 어찌됐든 간에 고려시대에 이 진각국사 해심이 지었다고 하지만 네. 탑을 보면 백제의 어떤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시잖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고 아, 했더니 예. 백제의 그 정림사지 석탑을 정림사지. 닮았다고 했잖아. 네. 맞아. 그래서 이게 발굴되면서 네. 아, 이거는 이 전라남도 지역에 있는 최초의 백제 사찰이었구나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러면 이 탑이 양쪽에 있었거든요. 양쪽에 있었는데 얘는 아예 없어져 버렸고 이 탑만 남은 건데 이 탑의 양식은 백제계 탑이라는 거지. 그러면 고려 시대 때 만들어졌다기보다는 네. 백제 시대 때 이미 창건되어 있었고, 네. 근데 그 백제 시대가 지나서 이 탑은 백제계의 탑을 가지고 있으니 어때? 뭐라고 호언하지는 못하겠지. 뭐 견훤이 만들었을 수도 있고, 아, 네. 왕건이 만들었을 수도 있고, 연대는 불문자하지만 분명한 거는 백제의 양식을 닮았다. 그러면 백제를 닮았다는 건 어디서 보면 알 수 있어? 기단, 맨 밑에 네모난 기단 네. 위에 올라간 몸돌이 어때? 상당히 높죠. 네. 그 다음에 그 위에 몸돌이 어때요? 넓고 네. 어때? 상승 곡선이 네. 상당히 상승미가 있잖아요. 네. 이게 바로 백제의 탑의 특징이에요. 아. 그래서 익산 미륵사지, 네. 그 다음에 부여 왜 정림사지, 정림사지? 정읍, 은선리, 석탑, 그 다음에 이해. 그러니까 백제의 탑이 몇 개 없어. 남아있는 게. 그런 상승 곡선을 가지고 있잖아. 한번 올라가서 볼까? 일로 오시면 뭐 특이한 거 느껴지는 거 있어요? 이제 백제의 탑이라는 건 느껴지고. 그렇죠. 야, 근데 아니 생각보다 혹시 뭐 공부하고 오셨어요? 아니. 참나. 이게 네. 돌의 색깔이 화강나무의 색깔이 약간 어때? 붉은색도 네. 띄고 하잖아. 이게 월출산의 특징이 이래. 아. 그러면 여기서 갖다가 만든 그런 석재를 활용했다는 걸 네, 네, 느껴지고 또 하나는 이 밑에 기단석이 통이야. 이게 신기하네요. 요 위에까지 오. 통째로 깎은 거예요. 이게 국내에서는 유일한 거야. 최대 크기고. 통돌이에요, 통돌. 아. 또 하나는 봐봐. 어디서 떨어져 보시면요. 어때요? 벽돌을 쌓아 올리듯이 이렇게 올렸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약간은 모전 석탑. 네. 그러니까 벽돌로 만든 그런 느낌도 있는 여러 가지가 좀 혼재되어 있는 탑이야. 우리 분황사, 네. 경주에 있는 분황사 그 선덕예왕을 모신 그 분황사 탑이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 벽돌로 만들었잖아. 거기가 모전 석탑이잖아. 저 안에는 좀 이거 여기 가는 거예요. 진짜? 응.
이게 지금 몸체랑 이거 머리는 유물이잖아요. 이게 고려시대 이거 이제 스님들이 돌아가시면 만들어드리는 게 부도탑이고 예. 그 다음에 그 선수들의 업적을 이제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부도탑이잖아요. 탑이거든. 그런데 이 어때? 상당히 웅장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 옆에 가서 봐도 그렇고 이 보세요. 유형이 대단하지. 이게 내가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 뭐라고 얘기했어? 뿌리. 네. 뿌리가 중요하다고. 네. 뿌리가 바뀌지 않으면 꽃도 바뀌지 않는다. 네네. 그 뿌리에서 똑같은 꽃만 피잖아. 네. 근데 뿌리가 바뀐 거지. 어떻게? 교정에서 네. 선정으로. 선정으로 그렇죠. 바뀌었을 때 어때? 통일신라가 말에 선정의 이념이 들어왔다고 네. 했잖아. 네. 그 이념에 의해서 호적 세력들이 그럼 우리도 부처가 될 수 있네. 네.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네. 했잖아. 예. 고려시대가 쭉 유지되면서 어떻게 왕권이 안정이 되니까 다시 선정을 멀리하고 교정, 교종. 왕실불교, 네. 귀족불교, 예. 어떤 교리에 의한 경전에 의한 네. 불교가 성행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해서는 또 안 되겠다는 생각이 했을 거 아니야. 네. 그런 시점에서 칠시 무신 정권이 들어서면서 자기들한테 어때? 새로운 이념이 예. 필요하잖아. 네. 그래서 누구랑 손을 잡는다? 도조국사 도조국사 진을, 음. 송강사, 조계종, 예. 일대, 국사. 음.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둘이 연합하면서 네. 새로운 이념을 만들었고 그 이념 어때? 무신 정권들은 어때요? 이 무인들이니까 예. 호기롭고 그쵸. 어때? 예. 웅장하잖아. 예. 바로 예. 칠시 무신 정권에서 최후가 시주를 해서 만든 아. 거북 무슨 거북가 용이에요. 이걸 그래. 최후로 시주한 거지. 그래서 그러면 예. 진각국사 해심이란 분이 네. 이 절을 동국 여지 승람에 의하면 예. 창건 중창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진각국사 해심은 어때? 무신 정권 최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꼭 함께 가야 될 사람이었을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이런 네. 부도비를 만들어줬을 거 아니야. 그지? 예.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다 얘기를 예. 해. 예. 근데 나는 근데 오늘 여기 이 자리에 굳이 온 이유는 뭐냐면 네. 그 무신 정권, 무인 정권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진각국사 예. 이분을 통해서 누구를 내가 얘기하고 싶냐면 우리가 이제 또 한번 새로 옮겨서 가볼 곳인데 도갑사라는 예. 사찰이 있어. 네. 우리 풍수지리의 예. 제가가 누구야? 스님. 도선 스님이잖아요. 아, 예. 맞습니다. 도선국사. 예, 예. 도선 도선국사. 예. 예. 스님이잖아. 그럼 도선 국사가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 아.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역사적으로도 네. 다룬 적이 있었고 한데 나는 예. 궁금한 거예요. 도선 국사가 왜 실존 인물인가 아닌가 가상의 인물인가라는 게 예. 논의가 되는 토대가 누구냐면 바로 이분 때문에 그래요. 진각국사. 진각국사 때문에. 진각국사 어머니가 성이 최씨인데 예.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다가 떠내려온 오이를 먹었는데 처녀가 그 오이를 먹고 임신을 해버린 거야. 그런데 이분도 그렇게 해서 태어나셨는데 예. 문제는 도성국사도 어머니가 최씨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도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다가 오이 떠내려온 오이를 먹고 임신을 하신 거야. 근데 똑같을 수가 있나? 아무리 그게 설하여도. 그렇죠.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바로 옆에 지금 이 월남사지를 관리하고 있는 무의사 네. 세종대왕이 효령대군을 위해서 만들어준 무의사 그 무의사는 그 우리 왕건이 그렇게 존경했던 형미대사 우리 옛날에 태조 왕건 드라마 보면 네. 궁예가 목을 쳐서 죽이는 스님이 있어. 그게 형미대사거든. 아. 그런데 그 형미대사가 또 최씨예요. 그 좀 특이하지 않아요? 그러게. 물론 거기는 어머니가 최씨는 아니지만 예. 그래서 도성국사가 가상의 인물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나왔던 게 이 아, 진각국사 해심 이런 분들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또 하나 이유가 있어. 그 이유는 뭐냐면 도상국사의 도대체 비법 풍수를 담고 한 그런 네. 도선비기라는 책이 네.
존재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 그래요? 다 후대에 져서 만들어진 거야. 아. 그러니까 도성국사가 지었다는 저서도 없지. 예. 그러니까 태어- 그런 말이 나오는 태어난 설화도 너무나 다른 사람들과 겹치지. 뭐 하나 정확하게 예. 유적이 발견된 것도 뭐 특별하게 없지. 하지만 그분의 흔적은 또 너무 많은 거야. 도갑사도 있지, 예. 뭐 용암사지도 예. 있지, 뭐 여러 곳에 있어. 네. 그래서 아. 이제 내가 도대체 진갑사라는 분이 어떤 그러니까. 분인가 온 김에 네. 다원도 가깝고 해서 네네. 이한영 생가도 가깝고 해서 예. 한번 들려본 거야. 근데 비석이 지금 반 부러졌잖아. 네. 이거는 지금 어디야? 광주 국립박물관인가 보관되어 있고, 이 잘린 게, 네. 잘린 게 보관되어 있고, 이 내용이 너무 많이 비문이 흐려져가지고 뭐 내용은 정확하게 나는 뭐 얘기 들은 거로만 우리가 공부한 거로만 얘기하며 이 안에 이제 이분의 일대기가 담겨져 있는 거지. 꼬리도 그럴싸하게 만들어져 있어. 수석 얹어놓은 것 같아. 네. 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월출산처럼 아주 험한 이 바위로 되어 있는 3대 악산이 설악산, 네. 월출산, 월출산. 또 하나가 주황산이에요. 주황산. 아, 그- 맞아. 주황산도. 네. 응. 청송에 가면 주황산 가보셨죠? 네, 가봤어요. 가봤어? 아니요. 꼭 가봐. 와, 그 주황산 명산이야. 우와, 이게 뭐야? 어? 이야, 이건 또 무슨 나무지? 다 받쳐줘. 이거는 진짜 팽나무 아니야? 어? 맞네. 팽나무 맞네요. 그지? 팽나무 그러더니 진짜 맞췄네. 네. 난 팽나무에 대해서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팽나무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가 바다였다는 얘기예요. 아. 팽나무는 예. 바닷가 사람들한테는 무슨 나무로 부르냐면 팽나무라고 안 부르고 포구나무라고 그래. 포구나무. 포구. 우리 해안가 포구라고 예, 예, 하잖아. 예. 해가 정박하는 곳. 예. 여기다가 이렇게 단단해서. 단단해서 이렇게 아. 밧줄 도는 거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포구나무라고 하더라고. 내가 책에서 한번 읽은 적이 있어. 음. 우리가 드디어 도갑사 왔네. 네. 도갑사. 네. 우리가 흡사라는 절 알죠? 네. 그 봐봐. 여기 지금 월출산 도갑사. 그 다음에 또 생각나는 갑사 없어? 원갑사. 그렇지. 무안의 원갑사. 네. 그 다음에 영광의 불갑사. 부처님의 법이 줄지어 있다는 뜻이야. 아. 법의 세계가. 들어가 보자. 순백꽃 피면 이쁘겠다. 칼문. 속세 번뇌를 다 내려놓고, 그지? 찌든. 어떻게? 평온의 세계, 고요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잖아. 좋은데 이게 2번이나 도란당했었대. 오. 특이하게 4천왕인데 4천왕이 안 계시고 네. 2분만 계시고 네. 2분이 계시잖아. 지혜와 그러네요. 실천. 아. 고연보살은 실천을 상징하고. 음. 야, 이게 국보라고. 그니까요. 조선대사의 흔적이 여기에 이제 많이 남아 있겠지. 쭉 한번 돌아보고.
이것도 약간 붉은색을 띠죠, 돌이. 그러네요. 탑이.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월출산에서 네. 나온 돌 갖다가 예. 이제 예. 화강 갖다가 만들었게 지각해서. 그 우리가 월남사지에서 봤던 네. 그 석탑하고는 좀 느낌이 확 다르지. 다릅니다. 예. 그거는 이 탑신도 예. 어때 세 단으로 돼 있었잖아. 네네. 그 벽돌 네모나게 딱 재단해가지고 예. 이제 얘는 이제 고려시대 특징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아유, 아주 그냥 단아하고 되게 간략한 느낌이. 네. 예. 참 너무 이쁘다. 어. 근데 여기 받침은 여기는 통은 아니네요. 아, 그렇죠. 예. 근데 여기가 어떻게 보면 그 풍수지리가 상승하는 곳이잖아. 풍수지리. 그렇다고 예. 봐야지 이제 예. 도갑사는 우리 조선대사가 창건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풍수지리는 어떤 이유 때문에 백성들이 열광하고 그 왕족들이라든가 혁명가들한테 네. 명분을 주고. 명분을 주고 예. 다들 네. 열광했잖아. 그래서 이 도갑사도 마찬가지겠지만 나라에 어떤 전란이 생겨서 네. 또는 뭐 반정이라든가 중종 반정 이렇게 반정이 생길 때 그거의 명분이 또 이 도상국사의 풍수 도참. 풍수도참. 풍수 도참이라고 하잖아. 도참은 미래를 예언하는 거고 예. 풍수는 현재의 현재. 자연을 이해하는 거고. 그래서 백성들한테도 희망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누군가 했는데 백성들한테는 희망적 창작을 만들어준 게 조선의 풍수지리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안 좋은 곳에 있고 예. 안 좋은 곳에 살아도 예. 뭐 나무를 심거나 아니면 돌을 쌓거나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갖다 놓으면 나의 약한 곳이 안 좋은 곳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보호된다. 그게 비복풍수 아니에요. 안 좋은 것은 다른 걸로 막아주고 예. 또 그 너무 흥한 것은 눌러주고 이게 비복풍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백성들한테는 상당히 희망적 창작이라는 말이 많지. 그래서 살이 붙여지고 살이 붙여져 가지고 예. 도선대사가 했던 말이 아닌데 예. 또 그분이 쓴 책이 없는데도 안 되죠. 불구하고 계속 살이 덧대어져 가지고 지금 부전- 서점에 예. 가봐요. 서점에 가면 풍수에 관한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난 한번 가서 본 적이 있거든. 그 여기가 풍수학적으로 굉장히 좋은 터네요. 그렇지. 서남사도 그 도선대사가 창건한 사찰이라고 해. 그래갖고 거기가 거기도 유명하죠. 그 풍수지리 이거에 아주 대표적인 사찰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쭉 한번 돌아보자고. 네. 아, 연불 소리 듣기 좋다.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월남사지에서 봤던 네. 그 거북이하고는 좀 예. 유형이 다르지. 네. 이거는 보면은 숭이 왕자라고 네. 그 조선시대 때는 숭이 억불에 의해서 예. 불교 사찰들을 많이 없애고 또 이런 스님들의 이런 타피 같은 것도 막 유생들이 유학을 숭상하는 사람들이 다 부숴버리고 했잖아요. 그런데 특이하게 이 스미대사, 네. 스미대사의 이 탑신은 누가 세우냐면 세조 임금. 이 세조 조선의 임금의 임금. 세조 임금이 왕자로 모셨던 분이야. 아. 그러니까 세조 임금은 아주 이 불교에 예. 열렬한 그런 신자였단 말이지. 그러니까 조선 시대 중기를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네. 이제 이 어떤 불교에서 그 유교로 바뀌어가는 거지. 조선 초기에는 사실 불교들을 암암리에 많이 믿었지. 왜냐면
고려에 500년 그렇죠. 예, 동안 예. 지탱한 게 불교인데 네. 그거를 쉽게 전통을 풍습을 없앨 수 있겠어? 그렇죠. 그 예. 쉽지 네. 않다는 얘기잖아. 예, 그지? 예.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탑비를 보니까 생각나는데 이 도갑사에 어딘가에 분명히 있겠지. 인조 반정을 정당화시키는 예. 그거를 아. 갖다가 비를 세워서 여기다가 이제 안치해 놨거든요. 그 효종 임금이. 그게 뭐예요? 어떤 뜻이야? 왜 도갑사에다가 하필이면 인조 반정에 참여했던 그 신하들의 이름을 다 일일이 적어서 여기다가 왜 해 놨겠어요? 우리는 풍수 무슨 도참설에 의해서 어때? 우리가 명분이었네. 인조 반정을 일으켰다. 일으켰다. 광해군을 예. 몰아내고. 몰아냈다. 이해하셨죠? 그만큼 어때? 명분을 준 거야. 이 음. 도선대사의 풍수 지리가. 아. 도참설이. 또 하나. 그러면 이게 조선시대에만 그런 게 아니라 고려 의종이라는 임금이 있어요. 네. 이때 인제 몽고가 무신 반란이 일어나잖아. 네. 최씨 네. 무신정권 예예예. 반란이 일어날 때인데 그 의종 때도 그 탑비가 세워져 또. 아. 왜 세웠겠어? 그것도 최신 마찬가지로 정권의 반란이 예. 정당화되는 정당화될 수 거지. 있게. 어. 아. 그거 참 특이하지 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와. 도선대사는 네. 우리가 뭐 실존했던 인물이냐 예, 아니냐 예. 뭐 실존하셨으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겠지. 근데 어찌 됐든 간에 대단한 분이야. 예. 그러니까 어떤 혁명적인 사고, 음. 혁명적인 뭐라 그럴까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네네. 그중에 하나가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어려운 예, 시대에 예. 나타나서 중생을 구제해 준다는 미륵보살. 미륵보살. 그러니까 예. 미륵보살과 예. 이 풍수도참은 조선시대 때 예. 또는 고려시대 때 상당한 많은 혁명적인 사고와 백성들과 귀족들한테 양쪽 모두 다 신봉할 수밖에 없는 철학적인 그런 토대를 만들어 줬다는 얘기지. 그렇게 보면 도갑사가 아마 다르게 보일 어. 거예요. 네. 한번 더 가보자. 네. 솔직히 우리 부처님 네. 지금 보니까 뭐 생각나는 거 없어? 그 이게 네. 도성국사가 창건했다고 했지. 네. 그러면 언제? 통일신라 말이잖아. 예. 근데 이게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잖아,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 불상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네. 거대 불상. 아. 이 거대 거대 불상. 불상의 맥이 여기에도 남아 있는 거야. 지금 이거 통돌이야. 어. 통돌을 갖다가 마의 불상처럼 부처님이 튀어나오게 예. 다 깎은 거야, 일일이. 돌로 쪼아서, 정으로 쪼아서. 그러니까 예. 이게 보통 정성을 들인 게 아니겠지. 어? 그런데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들어? 아니, 예. 지금 부처님이 계시잖아, 네. 본尊물이. 네네.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거? 미륵보살. 예. 근데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데 미륵보살이 아니잖아. 미륵부처님이 아니잖아. 예. 석가모니 부처님이 네, 앉아 계시잖아. 네. 제가 아.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해봤어? 뭐? 말이 안 되잖아. 예. 미륵전에 미륵전에. 미륵부처님이 계셔야 되는데 네. 미륵부처님이 안 계시고 석가모니. 석가모니들이 계시잖아. 예. 내 생각에는 그런데 내 가봐 보면은 미륵 보살님을 네. 기다릴 시간이 없는 거야. 미륵보살님.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는 이 부처님이 미륵 보살님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겠지. 그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조선시대 조선시대 이게 조선시대 모셔놓은 불상이거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모셨을까? 모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특이하게도 이게 미륵보살님이 아니라 부처님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 근데 여기는 지금 미륵보살님이라고 썼잖아. 네. 여기요. 정말. 네. 그러니까 미륵보살님을 앉히지 않고 부처님을 앉혔다는 이유가 지금 그거 설명하고 있었던 거지. 미래 부처님을 그냥 미래 부처님을 기다릴 시간이 없는 거야. 맞아. 이 조선의 백성들이. 아, 여기도 매화 가지야 물이 오르네요. 아직 안 올라왔어. 엄청 우리 화려하게 조선대사 비감이 여기 있었네. 네. 아우 규모가 엄청나다. 네. 이게 효정임금이 세운 거야. 아, 표정. 그 인조 간정의 네. 명분을 네.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곳을 정해서 풍수 도참설에 의해서 네. 우리는 네. 인조 간정을 했다는 그 네. 명분을 한 거지. 눈 내리네. 네.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이 도선 대사만 여기에다가 원래 이게 비를 세우는 거는 그 대사의 생애 네. 어떤 그걸 적는 기록, 거잖아. 네. 기록이잖아. 근데 여기는 아까 세조의 그 왕사를 네. 했던 네. 수미 대사 네. 같이 새겨져 있어. 근데 궁금한 게 어제 저기서 봤을 때는 발가락이 4개였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발가락이 5개. 5개네. 오? 그거 어떻게 발견했어요? 아니 어제 물어보려고 했는데 깜빡했어요. 명나라가 1644년에 멸망하지. 네. 그러면 병자호란은 1636년이지. 네. 시간 차이는 있지만 네. 명나라가 멸망하고 있었고 청나라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명나라가 멸망하고 있던 얘기잖아. 세퇴하고. 완전히 멸망한 건 1644년이지만 이게 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음. 어떻게 청나라한테 저항하는 거지. 우리가 황제의 나라다. 소중한. 그래서 발가락이 5개. 우리 용이 용 발가락이 5개라고 그랬잖아요. 뜻이 있어서 그렇게. 그럼요. 그 세종대왕 때는 어때? 도자기 표면에 용 그리면 발가락이 몇 개예요? 4개. 3개잖아. 3개. 3개. 예. 아니 중국 명나라 네. 황제가 네. 5개. 네. 그다음에 명나라 황제의 아들이 아들이 발가락 네 4개. 그다음에 왕이니까 조선의 왕은 세 3개. 그런데 이때부터 어때요? 우리가 명나라를 대신해서 우리가 황제의 나라다라는 게 싹트기 시작한 거야. 네. 그래서 이렇게 발가락이 5개로 음. 표현됐다고 나는 생각을 해. 근데 예리하게 잘 보셨어요. 어제 그 궁금하다. 저걸 발가락이 4개였지? 이걸 가지고도 시기를 예측해 볼 수도 그렇지. 있는 거네요. 근데 이거는 어서지 이제 어디- 조선시대 효정 때 네. 세워진 네. 거니까. 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 조선이라는 유교의 나라에서도 어때? 우리 지금 생각하면 뭐 미신이라고도 하기도 하잖아. 어떻게 보면 네. 이런 뭐 이렇게 풍수 사상 같은 것들을 네. 그렇게 활용하시는 분들도 네. 있잖아요. 폄하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음. 어마어마한 철학이었다니까. 아주 철학이고. 혁명적 철학이었어. 혁명을 일으키는 명분이 이 도선 대사가 어마어마하신 분이니까 저기 유럽에 말하면 뭐 헤겔, 예. 칸트, 예, 예. 뭐 니체처럼 예. 그런 분이야. 화려하게 됐거든요. 여기는 허리가 미치는 거예요. 봄에 눈 내리는 거 보기 쉽지 않은데 이것도 조갑사에 오니까 눈이 내려. 이것도 혹시 우리 도선대사의 어떤 무슨 예견 아닐까? 뭔가 암시하는 거 아닐까? 그런 느낌이 들어 괜히. 아니 맑은 하늘에서 눈이 내리니까. 들어가서 큰 나는 딱 한마디만 할 거야.
이거는 서령당이라고 써 있네, 그지? 음. 인쇄가 돼 있네, 부도에. 이 특이한 경우네. 여기도 돼 있지. 예. 어. 그 왕건이 죽으면서 그 박수리한테 죽기 전에 후녀 10조를 남기잖아. 네. 그 후녀 10조에서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절을 지을 때는 어떤 경우라도 도선대사의 풍수 도참, 풍수 지리에 의해서 사찰을 지어라. 이렇게 유언을 남겨. 그래서 그 이후부터 고려에 건립되는 모든 사찰들에는 도선국사의 어때? 풍수 지리에 의해서 사찰이 지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비보 사찰이라고 한다고. 비보 사찰. 아. 네. 그러니까 부족한 거는 메꾸고 네. 보태고, 그지? 또 많은 것들은 눌러주고. 덜어내기도 아, 하고 눌러주기도 눌러주기도 하고. 하고, 그래서 비보 사찰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지. 네. 음. 네, 하여튼간에 오늘 이제 부도까지 다 봤으니까 네네. 도갑사까지 이제 다 보고 했으니까 또 다른데 네. 일정 보러 가야지. 네. 일정으로 가시죠. 아, 여기 약간 항아리 모양. 네. 그러니까 월초산이 이렇게 병풍처럼 쫙 막아선 이런 곳에 자리를 딱 앉힌 거 보니까 천하의 명당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이유 같아. 네.